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제극인 사주는 말들이 많은데요.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형국이다 보니 좋게 말하면 현실주의자나 실리주의자를 말하고 안 좋게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흉한 구조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측면으로 확대 해석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명리학에서는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 짓는 그런 구조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달리 말하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상담가는 과감하게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극인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제가 정인을 극하는 것은 나를 도와줘야 할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느라 나를 실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정제는 아버지이고 정인은 어머니인데요. 부부싸움을 하느라 나를 잘 돌봐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정제극 정인에 대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제가 정인을 극하게 되면 일가는 인성의 생을 받지 못하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커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학습에도 지장이 커서 목표의식이 희박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정인이란 안정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니까 평화가 사라지고 집이 없어서 셋방살이를 전전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무능하거나 병약하여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어머니가 대신 일하면서 자녀를 돌봅니다. 즉, 부모 덕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자인 경우 결혼을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병을 키우고요. 자식이나 애완동물에게 집착하거나 음악이나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관인상생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직장에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혹한 상사를 만나 마음고생이 심하게 되는데요. 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마음에 정처가 없게 됩니다. 정제가 정인을 심하게 극하게 되면 정인이라는 결재권이 위태로워지니까 정규직이 안 되고 시간제 일자리를 떠돌게 되고요. 공부를 해서 안정된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안에서는 돈 벌어오기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만약 정인이 태왕하여 상관을 극하는 경우라면 정제가 정인을 극해서 상관을 구해주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독립생활로 나아가는 좋은 작용도 합니다. 십성 중에서 많아도 좋은 것은 정인뿐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식상을 극해도 부모로부터 받을 복이 많으니까 부모 그늘 아래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제가 편인을 극하는 경우를 봅니다. 편인은 식신을 극하고 정관을 설계하니까 마땅히 제화돼야 할 흉신인데요. 편제가 편인을 제화하면 식신이 보호된 것이니까 식신제살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정관을 기만하지 못하게 하니까 소속감과 충성심을 고양시켜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토록 합니다. 아버지가 좋은 계모를 들여서 나를 안전하고 바르게 양육시키는 것이며 주로 식신을 살려주는 직업을 갖게 만드는데요. 자격증을 통해 교육자, 약사, 구조원, 미용사 등이 돼서 전문가 노릇을 하게 되고요. 타인의 고독과 상처를 이해하는 눈이 있으니까 지혜로서 인간을 계몽하는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등 선각자가 됩니다. 만약 편인이 강하고 편제가 약하면 재화되지 못하니까 마음의 그늘이 크고 현실에서 만족을 못해서 특이한 정신세계를 찾아서 떠나는데요. 도사가 되고 역술가가 되며 산으로 가서 약초를 연구합니다. 반대로 편제가 강하고 편인이 약해서 극하게 되면 정신계통이 아닌 물질계통으로 가게 되는데요. 의료기기를 팔거나 문구점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제가 편인을 극하거나 편제가 정인을 극하는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편제는 아버지고 편인은 계모인데요. 아버지가 계모를 들여놓고 나를 학대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됩니다. 비록 학대는 면해도 사랑을 못 받게 되는데요. 마음에는 정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죠. 충분치는 않지만 현실에 수긍하려 하는데요. 어려서는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고 부족한 애정을 곰 인형으로 대신하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학문에는 큰 뜻이 없지만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소속을 가지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합니다. 주로 돈과 관련된 금융, 재무,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만 일보다는 개인적인 취미에 더 몰입하기도 해서 주말을 위해 평일에 일하는 모습입니다. 관성을 보면 노력을 많이 해서 전문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즐거움과 건강을 주는 건강식품, 완구, 의류 등을 판매하고 문서나 계약서를 다루는 중개업에 종사합니다. 이 명식은 자월 무술일주 여명으로 천간정계충, 지지사회충으로 제극운이 일어나고요. 연월에 재성수기운이 왕한데 월간 간목편관 뿌리가 지지에 약합니다. 30일 무진대운이 41세가 되는 개묘년에 끝나고 40일 기사대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천간갑기합으로 월간 간목편관이 묶이는 가운데 지지사화편인이 대운에서 들어옵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이직하는 운이 들어오는데요. 대운 흐름 때문에 좋지 않은 일로 현재 직장을 그만둘 것 같고 2023년 여름이나 가을 이후 취업 운이 있으나 40대 이후 두 가지의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도모할 것 같은데요. 직업 활동을 위해 자격증 취득이나 공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명식은 묘월 신묘일주 남명으로 편제격 신약사주인데요. 일간 신금의 뿌리가 연지 유금에 있고 지지 묘목 편제와 시지 술토정인이 묘술합하여 공부나 지식, 자격증 등을 활용하여 재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지가 묘유술 철새 계금이라 역술업처럼 활인업에 종사할 수 있고요. 44 임술대운에 직업이나 직장 변동수가 오는데 이전과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역술업으로 발복할 수 있으며 54 신유대운과 64 경신대운까지 운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괜찮은데요. 재물욕이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의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궁금증에 쪽집게처럼 답변하거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능력이 있어서 단골 손님이 많은 역술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